네, 안녕하세요. 토지코리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평생연금배당 실천하기 61번째 시간이고요. 삼성증권 ISA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 및 은행 고배당 플러스 탑10 추가 매수했다는 내용, 또한 해외 주식 1달러씩 분할 매수 중이라는 내용 해가지고 영상 찍게 됐습니다. 평생연금배당, 제 블로그 들어오셔서 평생연금배당 폴더 들어오시면 61번째 거 좀 내용 보시면 되고요. 시작에 앞서서 모든 투자 판단은 본인의 몫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고, 특정 투자 결정을 권유하거나 추천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삼성증권 ISA 계좌에서 매수한 국내 ETF하고 그 다음 일반 계좌에서 매수하고 있는 해외 주식 1달러씩 분할 매수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각각 말씀드릴게요. 우선 요거 ISA 계좌에서 이제 매수한 거 어제였나요? 예, 이어서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어제는 여기 플러스 고배당주를 한 개 샀었고요. 오늘은 타이거 쪽으로 해서 리츠 부동산 인프라 2개, 그 다음에 은행 고배당 플러스 탑10 요거 1개 각각 샀습니다. 총 3가지 종목, 그 다음에 4개를 샀네요. 보시면 되고, 그래서 배당금은 이렇게 또 쌓였습니다. 요거는 지금 ISA 계좌예요. 예, ISA 계좌에서 이렇게 샀습니다. 그 내용 보고요. 그래서 이제 ISA 계좌 요거 삼성증권에서 제가 쓰고 있는 건데요. 보시면 고배당주 하나,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 2개, 타이거 은행 고배당 플러스 탑10이 또 1개 해서 총 4개, 3종목 4개를 매수했습니다. 이렇게 매수했고, 잔고는 이렇고요. 그 다음에 증권 매수는 이런 금액 했다, 그죠?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 ISA 계좌에서 모아가는 거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고 있고, 일반 계좌에서는 알고 계시지, 일반 계좌도 이렇게 우리가 모아놓은 거 있다, 그죠? 이거 여기에서도 추가를 만약에 한다면 하겠는데, 이제 ISA 계좌에서 모으기로 했기 때문에 ISA 계좌에서 모아갈 예정입니다. 일반 계좌에서 또 모을 일이 있으면 또 모아도 갈 겁니다. 양쪽 다 그냥 다 쓸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그렇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해외 주식 1달러씩 분할 매수 중인 거, 그것도 이제 말씀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ISA 계좌 현황은 이제 이렇게 돼 있고, 총 평가 금액은 이 금액이고, 잔고 이렇고, 이렇습니다. 손실은 이렇게 돼 있네요. 얼마 안 되지만. 총 한 주, 2주, 한 주예요. 요거 총 3종목 있고, 그래서 지금 당장은 국내 ETF를 모아갈 거예요. 국내 ETF. 그죠? 국내 ETF를 모아가야 절세가 좀 효과가 있죠. 해외 주식을 사버리면 그 배당세 15.4%도 내야 되는 게 있죠. 법이 바뀌어가지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유지해가면서 좀 이제 끌고 갈 거니까 계속 지켜보면 되고, 그죠? 이건 오늘 이제 매수한 종목 설명한 겁니다. 자, 그 다음 보시는 거 보면, 그 다음 보시면, 이건 이제 토스증권 제가 쓰고 있는 일반 계좌의 해외 주식들. 여기 ETF들 20시간 전이니까 사실 지난밤에 1달러씩 또 매수했습니다. 근데 다 1달러 사진 않았고, 중간에 한 3달러 산 것도 있고, 4달러도 있어요. 어쨌든 요거 1달러씩 매수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요건 처음 보는 종목이다. 그죠? 요 두 가지는. 그 다음에 이건 기존에 다 있던 것들 추가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좀 금액을 조금 더 투여한 것도 있죠. 요거는 아마 3달러씩 산 것도 있어요. 어쨌든 얘들도 기존에 갖고 있던 거였고, 얘들 2개는 또 신규로 또 추가했는 것 같아요. 네. 요거는 금액을 좀 이렇게 일부러 조금 더 추가를 좀 더 했습니다. 네, 그런 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들도 기존에 갖고 있던 거 추가 매수 1달러씩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1달러씩 분할 매수 중이라는 거, 그만 내용은 알고 계실 거니까 보면 되고, 그래서 이제 미국 배당주 ETF에다가 그 다음에 우량 배당주에다가 매수 전략 유지하고 있고, 1달러씩 매수를 하고 있는 거 아마 알고 계실 거고, 1달러씩 매수할 때 장단점은 있죠. 1달러 가지고도 종목을 매수할 수 있는 건 장점이지만, 1달러 가지고 분할 소수점 매매를 해버리면 사실 내가 온주에서 살 수 있는 그 그러니까 온주에서 살 수 있는 지정된 가격에서는 못 산다 그랬죠. 1달러씩 해서 소수점으로 투자할 때는 지정 가격으로 살 수가 없고, 3%, 그러니까 그 지금 가격에서 3% 이내 범위 내에서 이제 매수가 이루어져요. 재수 쓰면 3%좀 비싸게 사는 거고, 재수 좋으면 그냥 그 금액대로 사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배당 관련 ETF인 만큼 추가된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밤도 추가 매수를 할 겁니다. 신규 매수도 한 2개 할 거고, 나머지도 좀 오늘 밤에도 기존에 있던 거 추가할 건데, 오늘 또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해외, 특히 미국 주식이 좀 상황이 좋지 않은 것 같기는 해요. 뭐, 쭉 빠졌다가 살짝 반등 주고 또 쭉 빠지고, 뭐, 쭉 기다가 또 빠지고. 그래서 지금 뭐 계속 하락장인 것 같긴 한데, 사실 우리가 이제 그 현금을 가지고 있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현금도 하나의 종목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이 종목 갖고 있으면 이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조금씩 사 모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1달러씩 사고 3달러씩 사고 뭐 이렇게 사고 있는 중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현금이 있으니까 이게 좀 가능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야금야금 조금씩 사 모아가고 있습니다. 예, 좀 그렇게 하는 거 좋아한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제 투자 전략으로 좀 보면 국내 주식은 지금 이거 3개만 사는 게 아니라 이거 잠깐 보죠. 이건 이제 일반 계좌로 보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월 말 배당으로 해서 보는 거고, 여기서 이제 한국 주식을 본다면 코리아 플러스 배당 액티브 뭐 이런 것도 모아갈 거고, 밸류업은 사실 조금 미주수입니다. 요거 이제 인프라 요거 모아갈 거고, 리츠 부동산, 그 다음 은행 고배당 요거 모아갈 거고, 보이시죠? 그 다음에 CD 금리 요거 그죠? 머니마켓 요것도 기회가 되면 좀 모아가고 싶어요. 근데 금액이 한 5만 원이라서 좀 비싸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렇고, 플러스 고배당 주식은 당연히 모아가야 되고, 그 다음에 채권 혼합 얘도 좀 모아갔으면 좋겠고요. 요런 느낌. 그 다음에 코덱스의 은행하고 고배당. 그러니까 좀 국내 위주로, 그러니까 국내 ETF 위주로는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아갈 생각이에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커버드 콜은 좀 요번 ISA 계좌에서 커버드 콜은 별로. 물론 어떤 사람들은 커버드 콜 해가지고 이제 고배당을 좀 이렇게 전략적으로 택해서 매수하시는 분도 계시죠. 왜냐하면 고배당을 해서 배당금을 많이 받으면 세금이 빠지잖아요. 근데 어차피 그 세금이 절세가 되니까 그 세금만큼의 또 주식 투자가 할 수 있거든요. 한편으로. 그걸 생각해서 이제 약간 복리 개념의 투자가 되는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커버드 콜은 나중에는 본주에 대한 어떤 가격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10,000원에 샀으면 나중에도 적어도 내가 배당을 받는 동안은 그냥 10,000원을 유지해 주는 게 좀 가장 땡큐한 일이죠. 맞습니까? 물론 주식이 10,000원에 사가지고 10,000원에 머물고 있다면 얘는 기회비용을 사실 날리는 건데, 근데 배당을 받는 입장에서는 배당락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배당 주는 만큼이 빠져야 되는 게 원래 맞는데, 배당을 받아가면서도 10,000원을 유지한다는 건 되게 좋은 겁니다, 사실은. 하지만 이제 사람의 심리상 그 10,000원에 산 게 10,000원에 파는 거는 오히려 손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10,000원에 산 건 11,000원이든 12,000원이든 이렇게 시세 차익은 좀 발생돼야지 좋은 거예요, 원래는.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 절세 계좌를 통해서 계속 그죠? 총목의 상승도 유지하면서 배당도 타가면서, 자, 그러면 나중에는 ICA 계좌를 평생 가지고 있진 않을 거예요. 3년까지만 의무 가입 혹은 의무적으로 이제 잡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뭐 다른 계좌로 옮기는 게 좀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 놓고 다시 이제 계좌를 트는 게 원래 맞거든요. 그게 이제 절세 계좌를 좀 회전율을 높이는 그런 방법이긴 합니다. 지금 저도 삼성증권을 쓰고 있지만 얘도 이제 3년이라고 하는 시점이 지나면 어느 정도 모은 거 가지고 다른 연금 계좌나 이런 데로 돌리고 새로 하나 계좌를 틀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물론 그때 가서 또 얘가 어떤 그죠? 뭐랄까 어떤 혜택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흘러갈 겁니다. 이해되셨죠?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여기는 국내 ETF만 사지 않을 거고 저는 계속해서 추가해 나갈 거라는 거 이해해 주시면 되고, 해외 주식은 당연하겠지만 저는 지속적으로 1달러 분할 매수할 거예요. 물론 온주로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주로 살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제가 여기 빨간색은 그 소수점 매매 되지만 검정색은 소수점 매매 안 된다 그랬던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스포일카는이라고 하는 SVOL 이런 것들은 온주밖에 안 사기 때문에 그냥 4개로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얘들도 1개씩이라고 이렇게 고정되어 있고. 아이고, 이것도 소수점을 키워야 될까요? 이렇게 키우는 게 좀 보기 좋나요? 하여튼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얘는 잠깐만요. 미안합니다. 온주니까 굳이 0하고 이런 건 안 넣어도 될 텐데. 일단 좀 빼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둘게요. 이게 더 확인하기가 쉽겠다. 그죠? 일단 컨트롤 저장하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모아갈 거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그래서 해외 배당도 이제 이렇게 해서 계속 늘려갈 겁니다. 장기적인 배당 투자하고 성장 가능성 높은 자산을 구성 중에 있다고 저는 나름 생각해요, 사실은. 그래서 앞으로도 꾸준하게 배당 투자할 거고,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매도를 하면서 조정을 하진 않을 거고, 조정을 어떻게 할 거냐면, 내가 어떤 종목 A라고 하고 B, C라고 하는 종목이 있으면 내가 기존에 뭐 100개 살 거라고 하는
어떤 맥시멈 가격을 정했으면 얘들 좀 추이를 봐가면서 내가 원하는 방향이라고 하면 여기에 곱하기 2배 해가지고 200개든 300개든 수량을 늘려갈 건데 내가 원하는 방향과 좀 이상한 방향으로 가게 되면 사실 저는 더 이상의 매수는 하지 않는 편이에요. 그냥 홀딩 시켜놓는 편이에요. 그래놓고 이게 어떤 지금 내가 원하는 자리까지 돌아오면 그때부터 이제 바이 들어가는 거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종목이 하염없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죠? 상황에 따라선. 물론 얘를 끊어내고 팔 생각은 사실 없고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냥 대비 둘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배당이라고 하는 종목이잖아요. 그죠? 배당이라고 하는 종목이라서 물론 이게 하락할 수도 있죠. 주식은 당연히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하락을 하게 된다고 쳐도 얘는 그냥 계속 배당을 주고 있을 거니까 저는 끝까지 그냥 배당을 그냥 받으려고 하는 전략이에요. 저는 그렇습니다. 과거엔 제가 좀 주식을 좀 팔았는데 그것보다는 배당주는 꾸준하게 잘 끌고 중간중간에 계속 이제 추가 매수해주고 잘 이렇게 보살피면 그쵸. 예, 좀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제 느낌을 말씀드리면 그래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 했는 거 좀 리뷰하고 마치도록 하죠. 이번 시간은 평생연금 매달 실천하기 61번째 시간이고 삼성증권 ISA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하고 그 다음에 은행 고배당 플러스 탑10 각각의 종목을 추가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주식은 일반 계좌에서 1달러씩 분할 매수 중인 거 여러분들하고 같이 내용 공유했습니다. 오늘 밤도 저는 미국장에서 그쵸 추가 1달러씩 분할 매수 몇몇 종목을 또 그렇게 진행하고 또 내일도 영상을 찍겠죠. 되셨나요? 자, 그럼 이번 시간에 있는 것 좀 리뷰, 이번 시간의 마지막인,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모든 투자 판단과 결정은 본인 몫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성공 투자하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